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브랜드 파이낸스가 발표한 2019년 한국기업 브랜드 가치 평가에서 삼성전자가 브랜드 가치 83조 2천억 원으로 선두를 지켰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6.3% 감소하며 브랜드 등급도 AAA로 한 단계 떨어졌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작년보다 61.6% 상승한 9조 5,600억 원의 브랜드 가치를 나타내며 지난해 10위에서 4위까지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8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심리지수는 92.5로 전월 대비 3.4포인트 하락하며 2017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한은은 소비자 심리지수 하락 배경으로 일본 수출 규제와 미중 무역 분쟁의 주가 하락과 환율 상승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UBS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무역 긴장이 주식에 대한 위험을 높이고 있다며 글로벌 주식과 신흥국 주식 비중을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UBS는 현재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를 대비하고 있진 않지만 앞으로의 전망이 명확해질 때까지 무역 분쟁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일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전문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장 초반에 1%대 급등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장 후반, 초반 상승폭을 지키지 못했지만 기관의 매수세 유입 속에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전일 미중 무역 협상이 격화됨에 따라서 우리 증시를 비롯한 주요 아시아 증시도 모두 급락으로 이어갔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양국이 다시 화해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발언 속에서 지수는 반등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도 3대 지수 모두 급등 마무리가 됐고 상해 종합 지수와 니케이 지수도 역시나 반등에 성공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는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상승 흐름이 이어졌었는데요. 자, 미중 양국의 화해 모드에서는 이렇게 시장이 안정감을 찾아가겠지만 하지만 언제 있을지 모를 불확실성은 여전히 시장에 큰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화요일장이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작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43% 상승한 1924.60의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기관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전기전자 업종이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삼성전자도 1%대 상승으로 44,050원에, SK하이닉스도 역시 1.67% 오른 73,0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LG화학은 오늘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0.15% 하락한 32만 3천 원의 장을 마쳤고요. 셀트리온은 2% 넘는 상승으로 14만 5천 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93% 상승한 588.31의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기관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대 반등으로 38,600원의 장을 마쳤고요. 헬릭스미스는 오늘 보합권 흐름 속에서 16만 9,3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메디톡스도 오늘 강보합권 마감 속에서 35만 5,900원의 장을 마쳤고요. 휴젤은 오늘 3% 가까운 상승으로 35만 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장 정석투자 시작합니다. 오늘 화요일 저녁은요, 봉추 선생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장 초반에 지켰던 이 상승세를 장 후반에는 좀 지키지 못한 게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그나마 오늘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눈치 보기 장세가 유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장은 지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시장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발생을 한다. 그랬을 때는 조금 더 강력한 매수라든지 또 조금 더 상승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시장이 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속된다 그랬을 때는 또 굉장히 약한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눈치를 보는 그런 장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국은 지금 여기에서 지수가 뭐 엄청나게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흐름이 달라지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 미국 시장이 추세적으로 쭉 계속 상승을 한다거나 그런 흐름이 나왔을 경우에는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또 한국 시장 자체적으로 뭔가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여건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 그리고 흐름 자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승이 나와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하고요. 그리고 또 하락할 때 보면은 버티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환경 자체가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흐름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약한 흐름 그리고 반등에 따라 조정받는 그런 흐름이었지만 오늘은 그나마 조금 선방한 그런 상태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역시 기대했던 것만큼의 그런 흐름은 아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행인 건 그나마 종목 흐름이 괜찮았기 때문에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 그나마 나은 그런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전히 눈치 보기 장세가 지속되는 그런 장세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일장 전망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을 때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흐름은 눈치 보기 장세 안에서 좀 제한적인 흐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드렸는데요. 오늘 그래도 우리 시장은 좀 선방을 했다라는 그런 평가 속에서 특히나 좀 종목별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종목을 보유하신 이제 개인 투자자 분들에게는 그래도 반등의 기회로 삼으시지 않았나라는 그런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봉추 선생님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코너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코너는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장에 대한 양시장 시황 점검도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 안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신 관심 종목까지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양 지수에 대한 시황 점검을 도와드릴 텐데요. 일단 외국인의 수급 이탈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기관의 수급으로만 오늘 코스피 지수는 상승을 이어간 상황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쪽에서도 계속적인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봉조 선생님 오늘 화요일장 양시장에 대해서 시황 점검 도와주실까요? 네, 먼저 등락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상승 출발했고요. 그리고 상승 음봉 마감했습니다. 상승했지만 결국은 시가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약한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좀 강하게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도 그런 흐름을 만들지를 못했어요. 초반에 상승하고 그리고 또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어떤 그 힘, 에너지 이런 거에서 좀 밀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좀 약한 흐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조금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피는 사실 지금은 장중의 어떤 흐름보다도 결과가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 단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구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 상승 출발했고요. 하지만 상승 음봉 마감했습니다. 역시 초반에 강세를 그대로 지키지는 못하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역시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하는 그런 좀 약한 모습, 기술적으로 약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조금 강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등락의 원인을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해외 증시 그리고 수급 그리고 대형주 흐름 이 정도의 어떤 영향으로
시장이 움직였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해외 증시 그리고 코스피죠. 미국 시장이 반등하고 코스피가 반등했죠. 그러므로 인해서 코스닥도 반등을 했다는 것이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코스피에 종속돼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코스피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코스피가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단기적인 어떤 추세가 결정이 됐을 때 코스닥은 그걸 따라가는 경향이 강하고요. 물론 코스피보다 강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더 상승하고 조금 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은 나오지만 결국 추세에 대해서는 코스피를 따라가는 흐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코스피의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코스닥은 결국 흐름이 결정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의 움직임은 해외 증시, 수급 그리고 대형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밤에 미국 시장이 다시 급등을 했었죠. 급등하면서 흐름이 좋았어요. 한국 시장도 내심 좀 더 큰 상승을 기대를 했을 겁니다. 장중에는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초반에는 흐름이 괜찮았지 않습니까? 미국이 반등하면서 한국 시장도 초반에 흐름이 괜찮았고요. 수급 흐름도 괜찮았어요. 특히 선물 쪽에서의 흐름이 괜찮았기 때문에 초반에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흐름을 보면은 상당히 약했었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초반 흐름을 보면은 미국 선물도 괜찮았었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흐름이 괜찮았었기 때문에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장 초반 이후에 꺾이는 흐름에서는 선물 쪽에서 흐름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쭉 밀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요. 그 흐름을 만든 게 역시 또 대형주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징적이라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반등하는 전기전자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에 있어서도 대형주가 약했다는 것이죠. 대형주도 상승을 했지만은 삼성전자나 전기전자의 어떤 상승에 비교하면은 약했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도 결국 대형주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기전자 업종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약했다는 것은 다른 대형주들이 약하다는 것이죠. 최근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런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 시장이 강하게 가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대형주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전기전자와 대형주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십시오. 대형주가 강하고 삼성전자가 약하면은 오히려 좋습니다. 삼성전자만 강하게 갔을 때는 대형주를 따라가면서 시장이 강하게 반등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대의 경우에요. 그렇다 보니까 힘을 내지 못하는 것이죠. 어쨌든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런 영향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 수급, 대형주 이런 것들의 원인으로 시장이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이사항을 보면은 코스피는 역시 대형주가 전기전자보다 약하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종목의 흐름이 매우 강했습니다. 종목들 흐름이 코스피보다 훨씬 강한 흐름이 나왔던 게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오늘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다 상승했어요.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훨씬 약했죠. 특히 종목의 흐름이 거의 2배 정도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거의 상승한 종목과 하락한 종목이 비슷했어요. 그런데 코스닥은 상승한 종목이 2배 정도 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상당히 강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엄청난 종목 장세의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만은 나름대로 만족할 수 있는 종목들의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원인을 보면은 테마주들이 활발하게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흐름을 보면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었죠. 갑자기 또 테마를 양산하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철도 관련 발언을 했어요. 북한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철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철도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대북 테마주들이 전반적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종목의 흐름이 좋아진 겁니다. 딱히 다른 원인이 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이 움직이는 건 역시 코스피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반면에 코스피는 코스닥에 비해서는 좀 약한 모습을 보였죠. 결국은 거의 0.5% 정도 상승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지수도 초반에 1930을 훌쩍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결국은 또 조정을 받으면서 1920대 중반대 머물고 말았습니다. 상당히 좀 아쉬운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술적으로도 매우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어쨌든 해외 증시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건 당연한 흐름이죠. 그리고 장중의 흐름을 보면은 수급 쪽에서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쭉 매도하는 그 흐름에 따라서 지수가 그대로 움직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정직한 오늘 장 흐름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은 뭐 딱히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그런 흐름이 아니고요. 정직한 말 그대로 나올 만한 그 흐름이 그대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어지면 좋은데요. 사실 시장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변수도 계속 발생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도 하는데 최근 시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지수가 급락하기도 하고 어제처럼 무역 협상을 재개한다는 뭐 그런 이슈로 갑자기 반등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사실 뉴스가 계속 섞여 있어요. 미국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중국하고 협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중국 쪽에서는 또 아니다. 뭐 협상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어요. 이전의 어떤 분위기와는 반대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죠. 이전에는 중국 쪽에서 오히려 매달리는 그런 흐름이었었고 미국 쪽에서 강하게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조금 바뀐 흐름입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성향들을 파악하고 중국에서 강하게 나왔을 수도 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수위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사업적인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강한 분, 그리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뭐 밀고 당기는 밀당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능수능란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장을 움직이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 그리고 또 중국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적절히 잘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미흡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마음 놓고 어떤 좋은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역시 계속해서 좀 위태위태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수 자체가 너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은 뭐 해외 증시가 강하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가는 흐름도 아니고요. 그리고 같이 따라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은 쭉 밀려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약한 흐름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재료에 노출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시장이나 뭐 중국 시장, 일본 시장 이런 시장들과 비교를 하면은 결국은 더 낮은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일본과의 무역 그 분쟁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서 일본도 피해를 입는 거 아니냐, 주식시장도 피해를 입고 좋지 않은데 결국은 일본 쪽에서도 손해를 보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뭐 보는 측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결국 피해를 더 크게 보는 건 한국 시장이고요. 그리고 수급이나 여러 가지 이런 쪽에서도 불안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게 결국은 한국이라는 것이죠. 이런 면이 시장의 이런 흐름으로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1900선을 지지하는지 이탈하는지 그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1900선을 단기적으로 빨리 이탈하게 되면은 하락하는 속도가 상당히 가파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계속 버티는 흐름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최소한 조금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종목의 움직임도 좋아지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도 편안한 환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기대를 할 만한 그 정도의 뭐 버티는 흐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죠. 코스피는 오늘 역시 상승 음봉 마감했어요. 반등은 했는데 음봉 마감했다는 것이죠. 기술적으로 보면은 좋지 않은 흐름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 상승했는데 음봉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훨씬 약해 보이는 그런 흐름인데 실질적으로는 더 상승폭이 커요. 어쨌든 종목의 흐름도 괜찮고 오늘 코스닥이 조금 더 강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여서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피를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을 보시면은 오늘 코스피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초반에 급등이 나왔었어요. 급등이 나오고 고점을 기록하고 나서 쭉 밀렸었죠. 9시 39분이죠. 그리고 나서 쭉 하락했는데요.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대형주의 분봉하고 똑같습니다. 9시 39분의 고점이고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죠. 그런데 전기전자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훨씬 강했죠. 삼성전자가 더 강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다른 대형주들이 따라올 수도 있었는데 대형주들이 전반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결국은 기대했던 것보다는 약한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수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지수가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자, 지수를 반등하게 했던 원인, 그건 해외 증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 미국이 반등을 했어요. 미국이 상승을 하면서 한국 시장도 반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시장이 오늘 밤에도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강하게 반등을 한다고 하면은 한국 시장이 다시 좀 힘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한국 시장은 약하다는 것이죠. 단기적으로는 해외 증시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런데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해외 증시는 결국은 단기적인 어떤 흐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 정도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보시면은 장중의 흐름이 좋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역시 수급적인 부분에서 좋지 않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도 보시면은 선물 쪽에서 초반에 매수가 들어오고 나서 그대로 쭉 밀렸는데 정직하게 지수가 그대로 따라갔어요. 특히 외국인들의 선물 쪽의 수급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래서 시장의 흐름이 정직한 흐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어떤 변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적용되지 않은 그런 시장의 환경에서 지수가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흐름이 오늘 나온 그런 상태고요. 이런 것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한 변수만 없다면. 변수라고 하면 역시 해외 증시 그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해외 증시가 좋은 상태에서도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약했어요. 같이 가는 것 같으면서도 어느 순간 되면은 상당히 약한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요. 자, 보시면은 한국 시장은 작년 고점은 뭐 굳이 볼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최근의 흐름만 보더라도 작년 말 이후에 반등이 나왔다가 결국 그 저점을 이탈했지 않습니까? 자,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역사상 최고점이니까 굳이 뭐 비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12월에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어요. 한국보다 훨씬 강한 것이죠. 그리고 중국도 보시겠습니다. 중국도 미국과 무역 분쟁을 하면서 어려운 환경에 있고 또 여러모로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둔화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보다는 기본적으로 훨씬 강하게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는 역시 한국 시장은 이 해외 증시, 미국 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중국이나 일본 이런 쪽이 강하다 하더라도 한국은 그렇게 강할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현재 시장의 어떤 분위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수급을 보시면은 자, 최근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많이 들어왔었죠. 계속해서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사실 이 정도까지 약한 흐름이 나올 그 흐름은 아니거든요. 반등이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기본이 되는 코스피 쪽에서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인은 물론이고 기관도 크게 매수하는 그런 흐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스피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다 보니까 시장의 흐름이 이런 약한 흐름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흐름 자체가 시장에 다 어우러진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역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반복하지만은 코리아 리스크라고 하죠. 컨트리 리스크 이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아마도 통일하기 전까지는 저평가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어떤 안보 측면에서 불안한 뉴스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어떤 여러 가지 그 해석을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분위기들이 한국에 대한 어떤 투자나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다양한 것들이 뭉쳐서 시장의 흐름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크게 반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지수대를 상당히 좀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1900선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 1900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이제는 어떤 그 버팀목이 없어져요. 강하게 쭉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1900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최근에 이 부분에 있는 이 부분마저도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1900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흐름상으로는 결국은 1900선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언제 이탈하는지가 관건이 될 수가 있겠고요. 1900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특히 현물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관리에 더 주력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장에 대한 시황 분석 먼저 도와드렸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는 상승 출발한 이후에 상승 음봉 마감이 됐고요. 기술적으로 좀 약한 흐름을 보여줬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급등 출발한 이후에 상승 음봉 마감이 됐고 초반에 상승분을 좀 일부 반납하면서 1% 이내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특이사항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시면은 코스피 지수는 일단 뭐 대형주의 영향 속에서 그리고 대형주가 전기전자보다 좀 약한 흐름을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 시장 안에서는 종목 흐름은 매우 좋았었던 상황 속에서 이 초반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면서 마감이 됐다라는 점까지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시장 안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신 관심 종목 만나볼 텐데요. 오늘도 두 가지 종목 꼽아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관심 종목은 휠라코리아를 꼽아주셨는데요. 오늘 휠라코리아는 10% 가까운 급등 속에서 57,500원에 장을 마쳤고요. 아시아나항공이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오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2.78% 상승하면서 5,540원에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 두 가지 관심 종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분석 들어볼까요? 네,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홀딩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은 보유자는 홀딩후에 매도, 그리고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단기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종목의 흐름이 조금 다르죠.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매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분들은 관망하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흐름이 지금 끝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밀리게 되면은 흐름이 굉장히 낙폭이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역시 추세적으로 가는 흐름은 이제 어느 정도 끝난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동안의 흐름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휠라코리아는 작년 그리고 올해 중반까지 초반까지 하더라도 엄청난 강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특히 패션 관련주들이 동반해서 강한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휠라코리아가 그중에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도 많이 몰리고요. 추세적으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좋았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는 흐름. 그런데 최근에 그 수급의 어떤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꺾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추세적으로 가던 흐름이 추세는 꺾였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강하던 종목이 꺾이는 흐름에서 지수의 흐름까지 좋지 않기 때문에 더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확실하다. 저점까지 하락했다 그랬을 때는 접근해 볼만 하겠죠. 왜냐하면 워낙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또 어떤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수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수급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꺾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죠. 어쨌든 강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 추세적으로 꺾였을 때는 확실하게 저점을 확인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확실한 반등이 나오고 눌림목에서 접근하거나 아니면은 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없는 분들은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보유하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했다가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휠라코리아의 차트인데요. 휠라코리아는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오늘 이슈가 있었죠. 중국의 합작회사죠. 안타스포츠가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합작회사라고 하는데 중국은 역시 스케일이 큰 것 같습니다. 매출이 거의 2조 원대 그런 매출이 나왔고요. 여러 가지 실적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어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대부분 아마 이 위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굳이 여기까지 하락했는데 또 반등이 나오는 흐름인데 던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조금 더 반등이 나오면은 위에서 적당히 매도를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추세적으로 엄청나게 간다는 건 아니고요. 단기 저점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수가 정말 크게 빠지는 그런 상황만 아니라면 단기적으로 조금 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해도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다시 급락하면서 빠지면 그때는 정리해야죠. 저점을 계속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최근의 흐름 자체가 고점 이후에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의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 움직이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꺾이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수급이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가격적인 부분이나 다양한 그런 계산을 했을 때는 추세적으로 조금 더 하락하고 매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시 주가의 흐름도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길게 보면은 이 휠라코리아는 2018년만 하더라도 15,000원 가까운 가격이었어요. 그 이전에는 물론 더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던 가격이 87,000원까지 갔어요. 엄청나게 상승한 것이죠. 위에서 보면은 조정을 많이 받은 것 같지만은 아래에서 보면은 아직도 몇 배의 가격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평택천동 지수특화 적정 주가 대비해서는 2배 이상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이죠. 코스피에 있는 종목이 이 정도면 상당히 고평가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기술적인 흐름 그리고 가격적인 흐름, 수급, 지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역시 보유자만 대응을 하시고 없는 분들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늘 보면은 큰 흐름은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의 흐름이 괜찮죠. 반등이 나오고 버티고 있는 흐름이에요. 크게 빠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흐름인데 이전까지의 흐름까지 같이 보면은 급등 이후에 조정을 받고요. 크게 빠지지 않습니다. 상당히 강한 그런 흐름이죠. 보통 조정을 받고 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더 빠지거든요. 그런데 계속 버티고 있어요. 횡보하고 있죠. 뭔가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버티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뭐 수급적인 흐름이나 그런 것들은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기회에 좀 지분을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하는 그런 흐름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수급을 보시면은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좋지 않아요. 매도하는 그런 트렌드거든요. 개인만 매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강하다는 것은 수급과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있다는 것이죠. 아시아나항공이 최근에 움직이는 건 어떻습니까? 매각 관련 이슈지 않습니까? 금호 산업이 결국은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은 그룹 내에서 가장 알짜 기업을 매각을 하니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M&A 이슈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이 주식시장의 영원한 어떤 호재라고 하면은 M&A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매각 관련 이슈는 지수, 어떤 종목의 흐름 그런 것과 상관없이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아시아나항공이 현재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주가가 갑자기 크게 빠지는 그런 상황만 아니라면 홀딩을 하자는 것이죠. 물론 크게 빠지면 그때는 정리를 해야겠죠.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 위에서 적당히 매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 종목이 매각 관련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엄청나게 급등을 하거나 그런 흐름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무거운 종목이에요. 오히려 아시아나항공을 제외한 다른 종목들, 같은 그룹에 있는 종목들이 더 좀 탄력이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아시아나항공은 약간 무거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매각 관련 이슈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했다가 위에서 매도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없는 분들은 조정을 받았을 때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는 것이죠. 지수나 어떤 수급적인 흐름 이런 것과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매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받았을 때는 뭐 단기적으로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역시 없는 분들은 조정 시에 한번 접근해 보셔도 무난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은 휠라코리아였는데요. 일단 오늘 휠라코리아는 10% 가까운 상승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단기 반등도 좀 기다려 볼 수 있으니까 보유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홀딩한 이후에 반등에 매도에 대한 의견,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관망에 대한 의견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관심 종목은 아시아나항공인데요. 보유자는 역시나 조금 더 홀딩한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 그리고 미보유자는 가격대 조정 시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 정리해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9077님의 질문입니다. 리드코프를 6,200원에 비중은 20% 질문 주셨는데요. 자, 오늘장 리드코프 종가 먼저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 리드코프 같은 경우에는 4% 넘게 상승하면서 6,65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수익 구간이신데요. 자, 봉주 선생님 리드코프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B고요.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20%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를 잘 하셨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6,2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매수하신 거예요. 이 종목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 관련 수혜주로 움직이는 종목이죠. 그래서 뭐 관련한 이슈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은 고점 이후에 조정을 충분히 기술적으로 받았어요. 가격적으로는 약간 아쉽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여기에서 매수하는 게 맞아요. 어쨌든 매수 자체를 잘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불만 없는 그런 매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빠지면 그때는 저점을 확인하고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손절 10% 정도는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상승하면은 상황에 따라서 20% 이상 보자는 것이죠. 강하게 가면 조금 더 끌고 가고 약했을 때는 적당히 20% 정도 매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리드코프였습니다. 학점은 비학점이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10% 그리고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 이어간다면은 수익은 20% 대응 전략까지 목표가 설정까지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0시 33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화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3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상황입니다. 자, 전일장에 이어서 오늘장도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100포인트 이상의 상승 출발이 된 상황인데요. 오늘의 주요 뉴스는 일단 중국 쪽에서 잠재적으로 자동차 구매 규제를 철폐하는 것을 포함한 소비 촉진을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동차 주가가 좀 폭등한 상황인데요. 뭐 포드라든지 제너럴 모터스라든지 그리고 피아트 크라이슬러와 그리고 페라리 각각 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주와 애플의 상승으로 나스닥이 전일장 1% 넘게 상승을 한 상황인데, 자, 일단 뭐 주말 새에 있었던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이 격화된 내용 속에서 잠시 좀 화해 모드를 시장이 좀 안정감을 찾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이 됐다라는 점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2351님의 질문이고요. 신일산업을 1,620원의 비중은 1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신일산업 종가 먼저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 신일산업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1,515원에 마무리가 되면서 현재는 손실 구간입니다. 자, 신일산업은 어떻게 진단해 주실까요? 네, 학점은 B고요. 상승하면은 플러스 20% 이상 보시기 바라겠고요. 하락하면은 1,460원에 한번 10% 정도 추가하십시오. 그래서 추가하고 나서 평균가 대비해서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은 20% 이상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1,620원인데요. 자, 이 정도의 매수를 하신 거죠. 매수는 잘하셨어요. 이 정도면 잘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하셨을 수도 있고요. 반등이 나오고 나서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종목은 여름 관련주입니다. 여름 관련주라서 급등했었죠. 반등이 강했었고, 그리고 이게 미세먼지 관련주예요. 조금 있으면은 가을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움직일 여력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락하면은 이 정도에 한번 추가를 해보자는 것이죠. 비중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 정도 추가해도 비중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밀리면은 손절은 하시고요. 상승하면은 수익 20% 이상 보자는 겁니다. 미세먼지 테마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가면은 끌고 가서 최대한 고점 매도를 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지수가 문제예요. 지수가 먼저 빠지면서 종목이 빠지면은 그때는 손절을 해야 됩니다. 추가했다가도 더 빠지면 손절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흐름이 아니면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추가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냥 가면 20% 보시고요. 하락하면 1,460원에 한번 추가하셔서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20% 이상 이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일산업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먼저 학점은 비학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현재 소폭 손실 구간이신 상황인데 일단 20% 이상 또는 1,460원에 추가적으로 좀 매수하신 이후 그 가격대에서 손절은 마이너스 10%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는 20%에 대한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참고하시고 가격대 잘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5722님 님의 질문이고요. LG화학을 35만 7천 원에 비중은 3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LG화학 종가 확인해 보시죠. 오늘 LG화학은 약보합 마감이고요. 32만 3천 원에 마무리가 되면서 현재는 손실 구간이십니다. 자, LG화학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F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15%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매수가가 좋지 않고요. 그리고 대응도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뭐 수급적으로 좋은 흐름인가 그런 것도 아니고요. 지수를 혼자 뚫고 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수를 따라가는 흐름이에요. 최근의 흐름 자체가. 그래서 지수가 가장 중요한데요.
지수가 좋지 않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대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35만 7천 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일단 매수가가 좋지 않습니다. 추격 매수 하셨고요. 반등 나오니까 계속 갈 거라 생각하고 기대를 하고 매수를 하셨는데요. 시장의 흐름이나 종목의 흐름이나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고점 매수를 하고 기준 없는 대응, 15% 넘게 그냥 홀딩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안 좋은 케이스라는 것이죠. 추격 매수, 기준 없는 대응. 이렇게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고치시기 바라겠고요. 혹시라도 반등이 나오면은 본전에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반등이 여기까지 나오지 않고 지수가 꺾이면서 같이 꺾인다고 했을 때는 반등한 만큼 최대한 본전 근처에서 매도하시기 바라겠고요. 하락하면은 다시 저점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마이너스 15%에는 손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차전지 관련주나 이런 것들로 움직임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종목은 지금 움직임 자체가 2차전지 테마하고는 좀 동떨어진 움직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와 더 연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의 흐름 자체가 추세적으로는 불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길게 끌고 가는 것은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짧게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LG화학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F학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현재 손실 구간이신데 반등 시에는 본전에 대한 매도 전략 그리고 손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5% 대응까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8457님의 질문인데요. 인트론 바이오를 11,200원에 비중은 30% 질문이셨습니다. 오늘장 인트론 바이오 종가 확인하시죠. 오늘은 4% 넘게 상승하면서 1,45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소폭 손실 구간이신데요. 인트론 바이오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D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15%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수가가 약간 아쉽고요. 그리고 대응도 좀 아쉽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는 흐름 자체가 좀 끝난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11,2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자, 매수를 여기서 하셨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최근에 계속 급락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완전히 급락했고요. 그리고 저점을 기록하고 반등이 나왔어요. 자, 이랬을 때는 반등 나오고 여기서 횡보하는 구간 조금 조정을 봤을 때 여기에서 매수했으면 차라리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반등을 했다가 기다려야죠. 여기에서 매수를 했으면은 잘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확실하게 반등이 나오고 눌림목을 줬을 때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종목은 여기가 눌림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뭔가 혼자 갈 수 있는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이오가 결국 무너졌다는 거예요. 최근에 바이오가 반등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꺾이면 결국은 같이 꺾인다는 것이죠.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하면은 결국은 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전이 왔을 때는 일단 낙폭을 감안해서 본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락하면은 손절 마이너스 15% 후에 당분간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트론 바이오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D학점이고요. 반등 시 본전 매도 그리고 손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5% 대응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 끝자리 3521님의 질문이고요. 화승인더를 9,940원에 비중은 15%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의 화승인더 종가 먼저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 화승인더 같은 경우에는 1.37% 빠진 8,640원 마감이 됩니다. 현재 매수가 대비해서는 손실 구간이신데요. 화승인더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D고요. 본전 매도 하시거나 아니면 저점 이탈 시에 손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매수도 아쉽고요. 역시 대응이 좀 아쉬운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9,940원에 매수하셨어요. 이 종목도 역시 지금 특별한 호재는 없어요. 그런데 매수 자체가 조금 따라잡은 그런 흐름입니다. 조금 아쉽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고점에서 거의 조정을 안 받았어요. 가격 메리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수를 했다는 것이죠. 상당히 안타까운 흐름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조정을 받았다고 해도 가격 메리트가 없어요. 좀 기다리셨어야 되는데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120선 이탈할 때까지 좀 기다렸으면 차라리 나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아쉬운 결과고요. 또 매수하고 나서 기준 없는 대응이에요. 마이너스 24%까지 홀딩하셨습니다. 자, 길게 보면은 저점에서 반등이 이미 나오고 꺾이는 흐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추세적으로 끝났다는 것이죠. 지수가 반등할 때 조금 더 강하게 반등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지수를 이겨낼 수 있는 뭔가 호재가 있지 않은 종목들이라면 지금은 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종목도 추세적으로는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어쨌든 마이너스 24%까지 홀딩하셨는데 쉽게 던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전 근처까지 오면은 일단 본전에 매도하시는 게 최상이고요. 하락했을 때는
다시 저점 이탈하면은 이제 흐름이 완전히 끝나는 흐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길게 봤을 때는 결국은 이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련 갖지 말고 정리를 하자는 것이죠. 어쨌든 본전 매도하시거나 저점 이탈 시에 손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화승인더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D학점이고요. 본전 매도 또는 저점 이탈 시 손절에 대한 의견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장 우리 증시는 반등으로 이어갔습니다. 앞서서 개장한 뉴욕 증시도 역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이 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내일 수요일장에 대한 우리 시장 전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추 선생님, 내일 수요일장인데요. 내일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한국 시장 자체적으로 보면은 역시 좋을 만한 그런 환경은 아니에요. 추세적으로 흐름이 나오는 그런 모습도 그렇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이 혼조세 정도로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사실 지수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하락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지수가 상당히 아슬아슬한 지수입니다. 1900선을 버티면서 조금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좋아 보이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에요. 여기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수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좋든 말든 계속 종목 매매만 하는 것이죠. 지수가 밀릴 때 종목들이 확 밀리지 않습니까? 그때는 내 종목이 그냥 빠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경험이 많은 분들은 시장을 관찰하고 또 업종이나 테마도 관찰하고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지수에 대한 어떤 추세 그리고 단기적인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전문가들도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더 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응 자체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구간이 위험하다는 것은 인식을 하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살짝만 잘못 디디면은 빠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물이라고 할까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900선이 바로 그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를 이탈하면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 것이죠. 자, 시장의 위치, 지수의 위치가 이렇게 불안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물론 손실을 많이 봤다 그러면은 많이 매수해서 지수를 좀 올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겠죠. 그런데 기관이나 외국인들 한둘이 시장을 움직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그 힘이 어우러져서 나타나는 게 바로 지수거든요. 그리고 시장의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 시장이 나왔었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추세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역시 최선이 혼조세 정도라는 것이죠. 버티는 흐름 정도가 최선이고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하락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다만 변수를 꼽자면은 역시 해외 증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의 결과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일 장중에 선물의 흐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만 오늘 밤에 역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이 급등하는 흐름 정도만 아니라면은 한국 시장이 강하게 반등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이죠.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그렇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버틴 이후에 흐름이 조금 더 반등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겨우 버티는 정도의 흐름이고요. 최소한 조금 더 상당 기간 횡보하는 흐름 정도가 버티고 나와줘야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혼조세 정도의 흐름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변수라면은 미국 시장 정도, 해외 증시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역시 관리에 신경을 쓰자 이 정도의 언급을 하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계속적으로 지수는 버티는 구간으로 혼조세 정도가 좀 최선일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을 해드렸고요. 관건은 미국 증시, 이 해외 증시에 대한 부분일 것이다라고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재하락에 대한 대비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대비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좀 열어놓고 대응하셔라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한 봉주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정석투자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